직접 운전해본 사람? 아니 있어. 개중에 있더라고 진짜. 차 운전해 갔다가 단 1m라도 운전해 갔다 해본 사람? 아 옛날 있지? 차량을 갖다가 해보면 어떤 게 제일 두려워? 핸들?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갈까? 근데 만약에 자기가 운전을 안 해도 차에 운전석에는 앉아보고 싶지? 그치? 요새 차량 절도가 어른들이 하는 절도가 아니고 10대의 절도가 90%가 들었어. 90%.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지금 현재 트렌드를 먼저 얘기해 줄게. 자, 이제 지금 현재 시대에서 우리가 차량에 대한 절도 생각이 예전에는 연령대가 보통 40대 이상이 90%였는데 지금은 이 40대 이상의 90%가 10대로 내려왔어. 근데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물론 10대에서 이 차를 갖다가 절도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불량소년들. 근데 이 불량소년들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있지만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거는 왜 그들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런 차량 절도를 갖다 할까? 근데 예전에보다도 더 이 차량에 대한 소유욕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강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에서 이 10대 절도 행각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0대는 우리 뭐다? 너네 이거 말 들어봤어?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법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미안한데 자꾸 얘가 나를 죽였어. 그래도 얘는 잡혀 들어가지 않아.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해서 법에 대한 유해성을 갖다가 우리가 받지 않는다. 이해됐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 해? 그렇다고 그런 눈빛을 날 보고 곤란해. 아니 그게 아니라 농담이야. 그건 초등학생이 차를 훔친 거예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8살. 8살이 지금 연령대에선 제일 낮고 너네 저번에 얘기 못 들었어? 대구에서 10살 먹은 친구가 차량을 운전해가지고 약 몇 킬로? 24킬로인가를 갖다 24킬로인가를 갔잖아. 그래요? 근데 아저씨가 뒤에 따라가는데 운전을 갖다 하고 왔는데 차가 조금 이상한 거야. 근데 깜빡이 넣고 다가 뒤에서 봤는데 그 픽업 트럭이 사람이 이게 머리가 안 보이니까 이상해서 쫓아갔어. 나중에 옆을 봤는데 애야. 그 더 이상해서 쫓아갔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애가 운전을 하고 온 거야. 잘 학원이 있었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지. 와. 근데 그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되게 신기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주변에 있는 차들이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얼마 전에 너네들 혹시 고배드림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사이트가 있어. 근데 거기에 올라온 것이 기사화되어진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일단 아빠가 아이를 갖다가 이 운전석 앞에다가 앉히고 핸들을 갖다가 이렇게 잡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문제가 돼서 굉장히 시끄러워지니까 그 글을 삭제했던 사건이 있거든. 최근 며칠 안 됐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있다라고 보면 문제가 되는 건 앞으로 이게 더 없어질 거는 아니고 더 늘어날 거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차량을 갖다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주민등록 나오고 나서 이제 19세부터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은 15세부터인가 그래.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의 나이가 훨씬 더 빨라 자체가.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 거론하는 건 왜 그러냐면 촉법소년이든 소유욕이든 간에 차를 갖다가 일단 우리가 아이가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 어른이 운전할 수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되지? 차량이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야 되잖아.
엄마가 너네들이 여기서 지금 아침에도 이렇게 오지만 너네가 만약에 차를 가지고 그냥 온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더 좋지 않겠어? 왜? 엄마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너희들 데려다 줘야 되는 그 시간이 세이브가 되니 엄마도 어때? 자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냥 단순하게 자율주행 자동차고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전기자동차니까 이 생각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뻔한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얘기가 돼버린다고. 그지?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이 현재 이런 차량 절도에 대한 부분에서 자 우리가 현재의 사회적인 반응을 갖다 끌어내면 여기서 무엇을 갖다 끌어낼 수 있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 학원에 자 라이드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의 필요성을 갖다가 한번 제기해 봤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너희들 나중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의치학 학원이기 때문에 의사가 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꼭 의사를 꿈꾸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배운다면 코딩은 곧 뭐냐면 얘가 알고리즘이거든. 근데 이 알고리즘의 끝판왕은 결국에 가서는 이 AI야. 근데 AI의 끝판왕은 뭐냐면 결국은 기계야. 근데 이 부분에서 이 기계의 자동화를 갖다가 집대성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동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너네 현대나 기아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몇 등이나 할 것 같아? 5등? 그거는 이제 10년 전의 얘기고 지금 현대하고 기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북미 1위야. 그리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지금 열렸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현대하고 기아가 지금 현재 3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 앞으로 전기차가 들어가지 못하면 등수는 떨어지겠지만 전기차가 도입된다고 봤을 경우에는 현대하고 기아의 등수는 유지가 될 수가 있지. 당연히 1위는 어디겠어? 벤츠나 BMW지. 근데 지금 모든 자동차들이 이제 과도기적인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에 대한 이 AI 자동차, 즉 전기 자동차가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벤츠에서 얼마 전에 지금 내놓은 자동차가 이제 이틀 전에 공개가 됐는데 벤츠에서 내놓은 자동차 EQXX라는 자동차가 있어. 새로 나온 거. 4인승 거의 스포츠카에 준하는 자동차인데 걔가 800km까지 갈 수가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휘발유의 연료로 했을 때 1리터의 자동차가 보통 몇 킬로 하면 12km를 가거든? 연비가? 근데 걔는 100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선진화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려면 그걸 정상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의 시스템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이 잘 구성되어진 자율주행 자동차가 필요하다. 이 결론이 꼭 여기서 나오게끔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의 처우야, 처우. 너네 택시에도 장애인 전용 택시가 있는 거 알고 있지? 근데 전용 택시가 있어. 그리고 장애인 전용 택시는 장애인 발급카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요금이 30%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어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면 국가가 7,000원을 지불해주고 나는 개인적으로 3,000원만 지불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근데 이 장애인 처우가 왜 중요하냐? 장애인들이 차량에 대한 부분에 운행을 갖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서 이 장애인 처우를 갖다가 우리가 자율주행에 가장 시급한 대상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 자,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들어오게끔 되면 1차 보급이에요. 1차 보급. 자, 그 다음에 너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슈를 갖다 꼽을 때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가 이게 되게 중요해. 예.
택배의 자유라. 이 택배의 자유라가 왜 중요하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실, 너네들 지금 선생님이 겪었던 얘기를 좀 해주면, 나는 얼마 전에 내가 선생님이 요새 이용하는 그 배달 어플이 나는 쿠팡이야. 쿠팡이 나온 뒤부터는 배민 안 쓰고 요기 안 쓰고, 이제 쿠팡만 쓰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빨랐거든. 근데 쿠팡이 배달이 안 돼, 지금.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대치동에서 밥 시켜 먹으려고 누르면, 아예 배달 자체가 안 돼. 이유가 뭐냐? 배달 요금이 낮아서야. 배민은 배달 요금이 3,000원에서 5,000원이 붙거든. 근데 쿠팡 얼마 붙냐면 900원, 1,000원 이렇게 붙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당연히 내가 배달 기사여도, 배달 오토바이 하는 그 기사여도 당연히 쿠팡을 안 쓰고 나는 배민이나 요기요를 갖다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이제 하나 문제가 됐었는데, CJ에서 택배가 파업을 했지. 그래서 선생님이 한 4, 5일 정도 택배 물량 급하게 받아봐야 될 게 있는데 못 받아봤거든. 근데 이 택배에 대한 자율화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들어오게끔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뀌게 될 문화가 택배를 어떻게 받는가 아니야. 그래서 이 배달이나 택배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택배 시스템이 이거 어디서 온지 혹시 아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지금 택배 노조, 이 택배 시스템이 어디서 왔을까? 뭘 보고 만들었을까? 이거 혹시 들어본 사람? 택배에 물류 돌아가는 시스템 있잖아. 그걸 우리가 뭘 보고 만든 건지 혹시 아는 사람? 공항의 무빙워크. 무빙워크? 아, 놀랄 텐데? 개미 사회를 보고 만든 게 택배 물류 시스템이야. 이 뭐냐면, 개미 사회는 우리가 땅을 갖다 파고 들어가서 거점을 갖다 형성해놓고 방을 갖다 만들어 놓잖아. 그 개미들이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알고리즘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놓은 게 택배 시스템이다. 근데 이 개미들이 이 행동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우리 분석을 갖다 하게 되어져서 만들어진 게 택배인데,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미 사회가 우리 현실화되어진 사회하고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패턴을 갖다 분석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한 거야. 근데 이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이 그럼 완성이 돼 있는 거잖아. 여기다가 그대로 기계장치에다가 넣어주면 택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서 너희들이 어느 포인트를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찝으면 이게 조금 더 쉬운 얘기가 되지 않을까. 단지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하게 되면 내가 얘기를 뻔하게 할 수밖에 없어. 왜? 자율주행이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자율주행 레벨이 있는데, 자, 자율주행 레벨은 잠깐만, 우리 몇 단계부터 몇 단계까지 했지? 0단계에서 5단계? 정확해? 몇 단계야? 0에서부터 5라면서 몇 단계냐고. 단계가. 아니 지금 말고 네가 지금 0에서부터 5니까 그레이드가 몇 개냐고. 6개지? 이거 내가 왜 얘기해 주냐면, 여기서 전문성이 나타나는데 자율주행 등급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5개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아니라 0에서부터 지금 현재 5까지 펼쳐져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몇 등급이야 지금? 우리 몇 레벨? 5레벨? 4레벨? 3등급. 3레벨이야. 얼마 전까지 2레벨이고 지금 3레벨을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제네시스나 그랜저에 들어가는 모델들이야. 나머지 차량에는 이 3레벨이 아직 적용이 되어지지 않았어. 자, 그리고 이제 곧 일본에서 지금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3레벨인데, 일본에서 지금 어디지? 도요타인가? 거기서 지금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5레벨이야. 근데 5레벨은 사람이 지금 현재 이것을 갖다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놓아도 내가 가는 목적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잡을 수 있어. 자, 자율주행 등급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했어.
자,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얘는 전기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왜? 전기 에너지를 갖다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우리가 들어가서 써야 되는 시스템이 인공지능을 갖다가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는 24시간 동안에 풀체인지를 다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거든. 그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근간은 우리가 전기밖에 없어. 그것도 전기 에너지에 최소화되어진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자, 그러면 혜성아, 전기 자동차는 언제 충전이 되냐? 우리가 이게 그 꽂아놓는 거 말고. 왜? 맛있어. 어? 옛날에 말했던 거. 자, 여기서 전기 자동차의 충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기 자동차는 운행 중에 정지 상태 말고 운행 중에는 정지일 때만 충전이 가능해.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는 전기하고 휘발유나 이런 것들을 같이 쓰는 자동차야. 그러니까 거기서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달릴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절감이 돼. 자, 그래서 이 충전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갖다 하려면 어느 정도 느린 속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그 자동차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를 갖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저기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지? ICT 기술을 갖다가 동반한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자, 레이저 센서와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 기술이야.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다 보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개요서는 얼마든지 다 적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개요서의 일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꼽아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적을 수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적게 되어지면 하나가 내용이 빠져. 어떤 내용이 빠질까? 이거 개요서에 대한 내용 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 중에서 어떤 게 빠질 것 같아? 이렇게만 적으면 문제. 어떤 문제?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현재 도입되어졌을 때 발생되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갖다가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어디 본론에 우리가 적어야 될 내용들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을 갖다 끄집어내서 그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해봐야 되는 거잖아. 왜? 쓰기 대회가 아니고 토론 대회야. 이 대회는. 근데 내가 얘기를 갖다 해야 되는데 얘기의 문제점을 갖다 거론을 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니? 토론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거든. 네, 토론의 주체를 너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던져주고 그걸 끌어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내용은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고, 거기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꺼내서 어디 무엇을 갖다 작성해야 돼? 서론 파트를 끌어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할 때,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자, 사회적 이슈와, 즉 사회적 반응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잡으면 반드시 이걸 갖다가 여기서는 어디로 끄집어내냐면 기대효과, 즉 제시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있어.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씩 우리 얘기를 갖다 한번 해볼까? 자,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해야 되는, 자,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려고 했다가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스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수소자동차를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해놓고 보는데 이거 왜 여기서 우리가 포기했을까?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를 갖다 비교할 때 어느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갖다 둬야 되냐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갖다 두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사용하게 되는 에너지의 근간인데 실제 이걸 갖다가 이제 외부적으로 꺼내놓지는 않았지만 수소자동차는 우리 주변에 계속 있었었어. 어디서 뭐가 있었을까? 수소자동차. 너네들이 한 번이라도 타봤는데 한 번이라도 타봤어. 우리가 이 수소자동차는 너네 간선버스라고 해서 지금 우리 밖에 돌아다니는 우리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버스 중에 그 양천 버스 말고 우리 그 저기 파란색 버스 있지? 이 파란색 버스가 수소연료 전지 버스야. 그 빨간색 버스는 경유, 그 양천 버스하고 똑같은 경유를 갖다 활용한 버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도시명 버스들은 다 수소연료 전지를 갖다가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한 버스이다. 자, 근데 이 수소자동차가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훨씬 많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수소연료 자동차는 너희들이 일정 시간을 돌고 오게 되어지면 버스가 어떻게 돼? 운행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충전이 잦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용 자동차에 이용을 갖다 하게 되어질 경우 또는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우리 덤프트럭과 같은 그 자동차의 수소 자동차를 이용했을 경우 우리가 사용을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재 버스가 다 뭘로 바뀌고 있냐면 전기 자동차로 우리가 바뀌고 있어. 나중에 혹시나 너네가 이게 자동차를 운행할 때 선생님처럼 이제 경유나 아니면 그 휘발유를 운행하는 거는 너네가 아마 못할 수도 있어. 내 세대가 마지막인 걸로. 근데 휘발유 자동차, 경유 자동차가 차가 나쁜 건 아닌데 전기 자동차를 따라갈 수가 없어. 뭘 따라갈 수가 없냐면 출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스피드를 낸다고 하더라도 내가 같은 백을 달리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백이 훨씬 빨리 우리 올라가. 우리가 보통 이 휘발유 자동차나 경유 자동차는 우리가 뭐를 갖다가 우리가 비교해서 자동차의 성능을 비교하냐면 토크, 그 다음에 우리 제로백. 제로백은 뭐냐면 100m에 우리가 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을 얘기하는데 우리 조금 좋은 자동차들이 페라리 이런 것들 있지? 걔네가 2초대야. 2초대. 2.5초 이렇게 돼. 그러면 현대자동차 얼마 걸려? 10초 가까이 걸려. 왜? 나중에 밟아봐봐. 이게 부엉만 가는 거 말고 지금 이 계기판 올라가는 거 말고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상태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가 하게 되면 이 전기 자동차는 제로백이 없어. 쑥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사람이 통제하려면 내 시스템이 아니고 다른 시스템이 하나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전기 자동차에 거기 뭐가 들어가?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 이제 자동차를 갖다가 내가 좋아해서 누구 자동차를 한번 타보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테슬라를 타고 집에까지 가는데 고속도로 올라가는데 이 고속도로 들어갔다가 빠져나가는 데까지 운전대를 안 잡고 가도 되더라. 되게 신기했어.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작동을 하는데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우리가 운전하고 있잖아. 근데 테슬라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고속도로를 들어갔다가 자율주행을 해서 고속도로 나가. 나 깜짝 놀랐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자, 여기서 그냥 문제점 하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 들어와. 그리고 운행을 해.
사람들 다 샀어. 근데 문제는 어디서 올까? 다른 차. 자율주행 자동차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통제를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통제를 갖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같이 운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고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바로 스마트 도로야. 스마트 도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깔지를 못하는데, 왜냐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잠깐 요거 사진 한 장만 찍고 이거 마저 설명해 줄게. 잠깐만. 얘들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다가 개발하는 나라가 어디야?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한 나라. 개발. 개발한 나라. 거의 처음으로. 처음. 찍어봐. 독일? 나라. 왜 우리나라라고 생각 안 하지? 우리나라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자동화치 21년 전에. 21년이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면 그 교수님이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실제 그 부분에서 도로에서 올림픽 도로나 이런 데서 주행한 자료가 있어. 영상 캠코더로 찍어놓은 게. 그냥 컴퓨터가 막 이따만하게 차에 막 들어가 있어 지금 그때 그 당시에 보면. 근데 그때 운행했던 자동차는 지금 옛날 버전의 코란도 자동차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해서 했어. 근데 이제 그 고려대 교수님은 자료가 남아 있는데, 그 고려대 교수님보다 먼저 했던 저기 어디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는 포항공대. 근데 예전에 그 포항공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금호공대라고 했어. 우리나라 그 공대의 최고봉이라고 했던 그 대학이야. 그리고 그 금호공대에서 서울까지 장애인 있잖아.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우리가 운전을 갖다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자동차를 갖다 만든 거야. 11시간을 걸려서 서울까지 오는데, 그 차를 갖다가 운행해서 온 기록이 있어. 그게 1980 몇 년이야. 엄청나게 우리가 빠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영상 기록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어. 실제 그 장비를 보면 나중에 찾아봐봐. 선생님 오늘 지금 그 컴퓨터가 없는데 같이 올려줄게.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진짜로 이렇게까지? 라고 할 정도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우리가 강했던 한 부분이야. 근데 안 했어. 어디서 안 했느냐? 현대자동차에서 거절했어. 왜 그랬을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네 핸드폰, 여기 아버지가 혹시 삼성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아버님한테 한번 물어봐봐. 우리나라 그 지금 삼성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갤럭시 와치 나오잖아. 아이폰에서 와치 나오잖아. 근데 그 와치를 갖다 제일 먼저 만들었던 나라가 또 어디게? 우리나라 삼성이야. 언제야? 1990 9년? 2001년이네. 2001년. 2001년에 우리나라에서 와치폰을 내놨는데 몇 대 팔렸냐? 2대 팔렸어. 2대. 그 두 대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시계, 이 전화를 갖다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 시계에다 대고 얘기를 갖다 하니까 여기 시계에다 안테나를 뽑아서 시계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어야 돼. 너희가 생각해봐도 이상하잖아.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상하잖아. 근데 이게 2대 팔렸대. 이때 기계값이 이게 우리가 20 얼마였는데 얘가 100 얼마였거든. 엄청 비싼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시기를 거쳐와서 우리 했는데 시기상조였던 제품들이 이제 안 팔리고, 삼성에서도 지금 내놓고 있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들이 돼. 앞으로 너네 핸드폰은 너네가 좋은 거 쓰지 않아도 괜찮다. 핸드폰은 앞으로 너네가 좀 기대해도 좋은데, 이런 핸드폰이 나와.
요거. 야, 근데 핸드폰 장사 같다, 야. 이거. 핸드폰이 이렇게 해서 접었다가 핸드폰 누구한테 전화 왔네? 그런 거. 이거 구겨졌다 펴지네. 다시 단단해져요. 그리고 비 오면 물도 흘러. 예? 날씨에 반응하는 핸드폰. 쉽게 말하면 내가 해리포터 영화 봤잖아. 해리포터 맨 처음에 1편에 보면 그 무슨 호그와트 역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문을 갖다 딱 펼쳐서 쫙 보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막 움직이잖아. 그 신문과 같은 그게 우리가 보는 핸드폰이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 플렉서블이라고 하는 건데 플렉서블이 오게끔 되면 너네 핸드폰의 시대는 바뀌어.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플렉서블이 오면 제일 먼저 도입될 게 자동차야. 자동차. 자동차의 외관 이게 안쪽에 있는 인테리어를 다 우리가 사물 인터넷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건 우리가 버튼을 갖다 누르는 시스템이고 우리가 보는 시스템이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 조금 더 자유롭게 하려면 전체가 다 플렉서블이 돼야 돼.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지금 화이트보드를 쓰고 있잖아. 나는 플렉서블이 나오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 칠판을 다 그걸로 바꾸고 싶어. 왜 그러면 칠판을 바꾸면 내가 인터넷을 갖다가 내가 키지 않아도 두드려서 전자칠판처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이거 필요 없어. 손으로 직접 거기 위에다 쓰면 돼. 그리고 광고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여기다 직접 입력한 걸 바로 광고할 수가 있어. 광고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다니까? 그럼 그게 뭐가 잘 나왔냐? 홀로그램이 잘 올라와서.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들어오니까 그게 자동차에 꼭 필요하지. 왜?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스템 중에서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것을 입력받으려면 정보 분석 체계의 시스템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노컬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서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우려면 굉장히 선 구조가 많아야 돼. 인력 구조가.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플렉서블밖에 없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자율주행에 대한 자동차가 들어왔어. 근데 우리가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가 있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근육질 배우가 나와서 막 그래가지고 와 하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그 팀이 어떻게 돼? 잠깐 있어봐. 갑자기 차가 막 우엉 하고 몇백 대가 막 따라오고 붙잖아. 그 뭐야? 해킹하는 거지.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남들이 하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 바로 보안 문제가 꼭 여기서 얘기해야 돼요. 자동차의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자,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우리가 이번에 주제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너네 비트코인 알지? 비트코인? 비트코인 우리가 무슨 체계로 우리가 암호화시키지? 걔네들은? 이거 다영아 혹시 비트코인 그 암호화 체계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 있어? 어떤 거야? 알고 있는 대로만 좀 얘기 좀 해줄래? 블록체인이 뭐니 정확하게? 암호화 정보를 풀기 위해서 일종의 인터넷의 열쇠 같은 거.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 그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 자, 지금 저기 다영이가 얘기를 갖다 해줬는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고 사실은 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거든. 근데 이 암호화 체계를 갖다 우리가 부를 때 우리는 딱 네 글자로 블록체인이라고 우리가 불러. 블록체인. 근데 이 블록체인 시스템은 우리가 뭐냐면 해킹 방지 시스템이야. 이번에 어디지? 영국 사람이 자기 그 외장하드를 갖다가 버려가지고 약 9천억 대의 그 비트코인을 갖다 잃어버린 사건 말고 이 해킹 방지 때문에 돈을 갖다가 약탈한 사례는 딱 2차례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그 일본에서 어떤 코인을 북한이
해킹을 해서 600억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간 사례가 있어. 아 그래요? 빼고. 그러니까 이 해킹, 너네 북한은 여기서 우리가 해킹 부대가 있어 따로. 해킹을 하는 전문 부대가 있어. 걔네들은 그 디지털화되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화되어진 부대를 갖다 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다 해킹 부대가 따로 있다. 근데 이 해킹 방지 시스템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 우리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블록체인인데 해킹을 하고 가면 그 해킹이 되어진 것 때문에 어떻게 돼? 정보나 자료를 갖다가 다 잃어버리지? 근데 이 부분에서 이 블록체인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코인 거래소로 얘기하자. 코인 거래소. 자, 근데 코인 거래소가 여기 A라는 거래소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B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미안해. 자, C라고 하는 거래소까지 해서 총 3군데가 있다고 쳐. 자, 근데 해킹을 하는 해커가 엄청나게 A를 갖다 공격을 해서, A를 갖다 거의 막 폭파시켜버렸어. 그럼 여기 A에 있던 정보가 어떻게 되니? 없어진 거잖아. 그럼 우리는 돈을 다 잃어버린 거네? 왜 어떻게? 거지가 된 거지. 근데 블록체인은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이 최단 시간으로 우리가 걸리지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A에서 있던 거래 내역을 B에도 C에도 복제를 해. 그럼 해커가 무슨 얘기냐? A, B, C를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공격해서 이것을 없애지 않는 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게 그게 블록체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에 있는 이 해킹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런 블록체인 방식의 보안 시스템을 갖다가 적용을 하면 이 해커들이 자동차를 갖다 집단으로 움직이거나 탈취하는 일들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접근을 할 때는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여기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응용화 시켜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부분의 해킹을 우리가 방지하는 보안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단 너네들 자동차에 대한 암호화 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게 지문, 그 다음에 성문. 성문이라고 하는 거는 목소리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홍채. 이 세 가지야.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 전자문신. 전자문신. 너네들은 여기 혹시 자기 몸에 칩을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 칩을 넣는다는 게 뭐냐면 목에다 이런 칩을 몸에다가 넣는 거야. 이 머리랑 이런 데다가. 어때? 싫지? 근데 너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너네 자식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호모 시피엔스라고 불러. 너희들까지는 아니지만 너희들 자식 세대는 호모 시피엔스, 그리고 또 베리칩이라고 불리우는. 내 그 영화에 우리가 어른 영화인데 무슨 골드 킹스맨? 아니 그 무슨 요원이 나와서, 이거 최근에 나왔던 영화인데 요원이 나와서 그거 킹스맨 맞아? 맞아, 킹스맨이다. 맞다. 킹스맨에서 우리가 나왔던 그 첫 번째 1탄에 우리 베리칩 나오잖아. 그 베리칩이 그 얘기야. 근데 거기에는 너네들이 이 몸의 신체 건강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지만 은행 정보까지 다 들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자문신화 되어진 것들을 갖다 하게 되어지면 지문과 성문과 홍채가 필요 없어. 이 정보들이 다 입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하는데, 이거를 선생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제시를 갖다 할 거냐면, 이게 애들이 하는 거 보고 학교에서도 원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지문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낮은 단계의 우리가 등급인 거야. 1단계. 그 다음에 성문도 1단계야. 근데 홍채는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문이잖아. 근데 이 지문하고 성문은 좀 우리가 비슷하게 우리가 이걸 변조할 수가 있어,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 홍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변조가 안 되니까, 만약에
홍채에 대한 부분을 갖다 열려면 사람을 누르면 어떻게 해야 돼? 뽑거나 아니면 동종으로 우리가 갖다 대거나 복제인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홍채는 달라. 홍채까지 똑같을 수는 없어. 홍채는 태어날 때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쌍둥이를 갖다 구별할 때 쌍둥이에 대한 부분의 구별에서 가장 핵심이 홍채야. 근데 이 부분에서 홍채가 우리가 단계를 높이면 전자문실은 우리가 단계가 어떻게 되냐? 얘는 3단계까지. 왜? 그럼 어디에 적용돼야 되냐? 블록체인이 여기에 적용돼야 되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암호 해킹 방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적용할 때 지문과 성문과 홍채에 대한 부분의 등급 그레이드는 낮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적용할 때는 전자문신화되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할 거. 그지? 자, 그래서 이 전자문신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다가 우리가 쓰게 되어지면 너네가 최근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자동차에 우리가 여기 앞좌석, 옆좌석, 여기 자동차의 문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요 라인에 손을 갖다 터치했을 때 자동차에 우리가 암호화 키가 나오는 자동차들이 있어. 터치하면 그 버튼을 갖다 눌러서 이 문이 도어락이 열리도록 내 키가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 지문만 갖다 대도 자동차가 열려. 시동이 켜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갖다가 임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어지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돼. 그리고 BMW에서 얼마 전에 광고를 갖다가 한 것 중에 이거는 정말 선생님도 이거 원하는데 내가 여기서 있어. 근데 공용주차장에다가 만약에 차를 세워놨어. 근데 내가 퇴근할 때 자동차 이거 앞으로 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어. BMW가 우리가 광고한 거가 마지막 광고 이 광고야. 내가 있으면 주차장에서 내가 여기 앞에 나서는 순간 여기 내가 구석구석 찾아다니지 않아도 나 있는 곳까지 자동차가 와. 철저하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다 이용한 부분들이지.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갖다가 실현할 수 있냐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이 자율주행 실현을 갖다가 할 때 가장 이제 1차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게 아까 선생님이 ICT 기술이라고 했는데 이 ICT 기술은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면 정보소통 기술이야. 근데 누구하고의 소통 기술이냐면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있는 우리 기계들 간의 우리 소통 기술이야. 즉, 자, 정보 코드에 우리가 전달과 그 정보 코드에 대한 부분의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자율주행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것이 얘는 목적인 거지. 목적.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다가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요새 이거 너네 엄마 아빠들이 그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내비게이션이 요새 왜 이러지?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가끔 하실 때가 있어. 예전에는 안 그랬어. 근데 그건 왜 안 그랬냐면 그때는 위성에 연결돼서 내비게이션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판단을 갖다가 할 수가 없었는데 요새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다가 적용을 갖다가 하는 이 내비게이션들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이런데 우리가 차들이 많잖아. 그쪽으로 안 보내. 내가 원래 가던 길이 아니라 여기서 다른 길을 갖다 안내. 근데 거기서 보면 짧은 거리를 갖다가 안내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져. 하지만 시간은 더 걸리지. 선생님 오늘 올 때 내가 선생님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됐어. 지금 떠나면 이쪽 길로 가면 막힐 텐데 시간은 빠를 것 같고 근데 20km로 돌아와야 돼. 근데 이쪽으로 가면 거리는 짧은데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이 더 걸릴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건 먼 거리를 선택했어. 그래서 오늘 10분밖에 안 늦은 거야. 안 그랬으면 오늘 30분, 40분 늦었을 것 같아 오늘. 저 왜 이렇게 오늘 차 너무 많더라고. 아침에 오는데 선생님 그 근처에 있는 그 보건소 야 줄이 어떻게 그렇게 기냐. 보통 줄이 여기서
이 정도가 비었으면 지금은 여기까지 본 것 같아. 놀이공원. 놀이공원 정도가 아니야. 더 많아 진짜. 그래서 하는데 여기 A 자동차하고 B 자동차가 가고 있는 데에서 여기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교통 상황을 C도 마찬가지 어떻게 한다? 이 ICT가 서로 간에 전달을 갖다가 해줘. 그래서 얘가 무엇을 갖다가 우리 하냐면 종합적인 판단을 해. 그리고 이 종합적인 판단을 갖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있는 공유 정보를 갖다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서 ICT를 갖다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AI가 탑재되어진 자동차야 돼. 그리고 AI가 탑재가 되어지는데 너네 인공지능도 단계가 있는 거 알고 있지? 인공지능 단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더 좋아. 여기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등급을 갖다가 여기서 적용해서 풀어나가면 우리가 더 신뢰도가 높아지지. 자, 일단 여기까지. 여기 만약에 혹시 너네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 알아? 그럼 양자역학을 하면 요새 그 뭐지? 양자 컴퓨터가 나오지. 지금 보안 등급에서는 최고잖아.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 블록체인을 갖다 하게 되어지면 플러스를 하나 더. 뭐가 되냐면 상용화. 이 양자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는 건 양자 컴퓨터밖에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식으로 담아서 넣어도 돼. 얘는 한 글자만 들어가도 괜찮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세 가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 조금만 참어. 자, 일단 여기 자율주행의 실현에서 ICT 기술이 필요해.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우리가 대략 많아도 8개밖에 안 돼. 근데 이 카메라의 기술력이 왜 우리가 필요하냐면 사람의 눈을 갖다 대신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안전 문제를 갖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이야. 이 단지 카메라 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잘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다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안전장치야. 안전장치. 그럼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근데 카메라 기술이 여기서 보는데 내가 얘가 어디까지 보냐면 지금은 카메라 자체가 600m까지의 가시거리를 갖다 우리 가져.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 카메라가 이 부분에서 가시거리가 더 넓어지거나 옆으로 확장되어지게끔 되면 그 부분에서 종합적인 판단, 사람의 판단이 느려졌을 때 그것을 대신해서 사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돼, 얘가. 네, 세 번째, 이 카메라가 우리는 지금 여기서 렌즈를 통해서 보잖아. 자, 뭘 통해서 보냐면 레이저 센서를 통해서 본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필요한 이유야. 얘네들은 둘 다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잘 적용이 되어지면 자율주행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 그 뒤에 있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짚어줄게. 자, 일단 여기까지 필요한 것들은 내용 적고 우리 10분만 쉬었다 가자.